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우리 시장에 퍼져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부터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살펴볼 텐데요. 계속해서 시장이 조금 다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은 어깨를 필 새가 없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극심한 공포 구간 안에서 공포 탐욕 지수는 15포인트 가리키고 있죠. 그나마 다행스럽게 일요일에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줬지만 다시 한번 또 재차 밀리는 흐름들 우리 시장 안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뭘 좀 할라치면 다시 한번 시장이 눌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리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 그냥 일단 도망쳐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전문가님이 지금 시장에 대한 진단 정확하게 내려주실 거고 여기에 대한 전략까지 짚어주실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장은 어떤 시그널들 보내고 있는지 온체인 데이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따금씩 살펴봤었던 거래소 순입출금량,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살펴봤었을 때 굉장히 조금 아쉽다라는 흐름을 보였었던 게 계속해서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입금되는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다행히도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번 출금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출금된다는 건 거래소 보유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물량을 내 지갑으로 가져간다. 장기 보유를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거래소에서부터 꺼내간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통해서는 어느 정도 고무적이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약간 아쉬운 포인트, 다음 데이터 통해서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데이터는 우리가 또 가끔씩 살펴보는 미결제 약정입니다.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야지만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 는다, 포지션들이 늘어간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앞서 만나봤었던 데이터를 통해서는 비트코인이 출금된다는 건 확인을 했었죠. 그런데 신규로 지금 포지션을 잡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많이 줄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5월에는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6월로 접어들면서 비트코인의 가격과 함께 급격하게 내림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일단 가격 하락이 진행됨과 동시에 강제 청산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여기에서 신규 포지션을 잡기보다는 관망을 하면서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우세하다는 걸 이 미결제 약정을 통해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에서 긍정 포인트들이 더 많아지려면 방금 전에 만나봤었던 순입출금량은 계속해서 출금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름과 동시에 미결제 약정이 같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야 그때는 조금 숨통이 트이겠구나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데이터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엇갈리는 시그널이 나오는 만큼 여러분도 약간 관망하는 자세를 가지시면서 신중한 접근 전략들을 챙겨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전 대비해서의 우리 코인들의 흐름입니다. 비트코인 일단 제자리 걸음하고 있죠. 0.03% 하락하면서 62,800대에서의 움직임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62,700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의 움직임이고요. 이더리움도 0.23%, 24% 하락하고 있고 XRP가 그나마 오늘 아침에도 상대적으로 메이저 코인들 가운데서는 낙폭이 가장 작았었죠. 그런데 1시간 전 대비해서는 소폭이지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일단은 힘이 조금 빠지는 듯한 모습이 이 메이저들 안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따는 보시다시피 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들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시장 전반이 내린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은 혼조를 보이면서 개별적인 움직임들, 특히나 이 알트단에서 조금 상승하는 것들이 보인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알트단에서의 전략들 그 누구보다 오늘 출연하시는 정진영 전문가님이 굉장히 잘 세워주고 있으시거든요. 어떤 전략 가져오셨을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네일의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정보방은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100%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시그널드림 이제 센터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이제 리스크 관리자 정진영 전문가입니다. 이제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의 큰 하락으로 또 이렇게 또 걱정이 많아 보이십니다. 그런 분도 많이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언제까지 이게 빠지고 언제쯤 반등이 나올까를 좀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희소식을 좀 들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비트코인 차트 기준으로 해서 오늘은 좀 지루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반등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비트코인 생태계에 대한 정의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서 제가 분석한 내용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희소식을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벌써부터 기대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시장의 하락이 조금 나타난 만큼 비트코인 중점적으로 차트를 통해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다양한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꼭 귀 기울여서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한 주를 조금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시죠.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코인이 또 많이 올랐는지 주상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상승 코인 이번에도 5개로 추려 오셨는데 어떤 네. 특징들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지금 사라 AI랑 월드코인,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하락장에서도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월드코인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바빌론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거래소에 업비트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오리진 트레이 같은 경우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제로베이스 총 5가지 정도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이거는 제가 만든 이제 자료 기준에서 상승이 나온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게 과연 왜 올랐을까? 제가 주상코라는 내용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생태계의 상승을 보기 위한 거라서 일정한 코인이 올랐던 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어떤 생태가 한 주 동안 올랐을까를 보기 위한 자료입니다. 이거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지금 대부분 지금 보시면 AI 섹터들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AI라는 섹터를 들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GK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영지식 증명이라는 섹터도 같이 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바빌론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패스를 하고 뭐 사라 AI라든지 월드코인이라든지 오리진 이제 트레이 같은 경우는 AI 관련된 내용들이다라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AI 섹터이기 때문에 올랐다 정도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로베이스 같은 경우는 GK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월드코인이 또 이제 제로베이스와 또 이제 통일성 있게 움직이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승 이유는 뭐 기타적으로 제가 찾아보고 올린 거리라서 좀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항상 주상코를 통해서 어떤 코인들이 많이 올랐는지, 이들 안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AI를 품고 있는 코인들이 시장을 이겨내고 많이 올랐구나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만나봤었던 상승률들을 조금 보면 그 이전과는 약간 그 레벨이 다르다는 거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시장이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주상코 안에서의 코인들도 그 이전보다는 화력이 조금 덜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상코 안에서 그러면 올랐던 게 요즘에는 더 많이 간다고 하던데 여기에서 내가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으시겠죠. 전문가님이 추가적인 대응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세워주고 있으시니까 정보방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 지금 사하라 AI 같은 경우에는 50% 갑자기 폭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도 주상코 안에 포함된 코인들은 늘 잠재되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 전략을 가져가실 때는 그 어떤 것들보다 약간은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상코부터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 얘기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조금 다시 밀리는 듯한 모습이에요. 결국에는 일요일에 나타났던 반등이 그저 한 번의 반등이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조금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님 보실까요? 저는 이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대한 그 자금들이 일단은 다들 아시겠지만 반도체라는 섹터, AI 쪽 섹터에 몰리기 때문에 좀 크게 하락이 나온다라고 보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자료 들고 온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이지에 대한 매도세 때문에 비트코인이 빠졌다라는 기준을 세우실까봐 들고 온 내용입니다. 마이클 셀러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아쇠를 당긴 열화밖에 안 됐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빠진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빠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군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빠질 것이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비트코인만 빠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위험자산군 자체가 이제는 좀 조정이 될 때가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비트코인 크립토 시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런 그 위험자산군 투자자들은 투자 분야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정비할 구간의 최고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얼만큼 조정이 될지 리스크 값을 정하기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만큼 조정을 줬기 때문에 정말 좋게 설명을 드리면 박앤셀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변동성 자산도 되겠지만 인플레 해지 자산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하락은 나온 다음에 저는 이제부터는 크립토 시장이 정말 중심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제가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비트코인 위주로 제가 분석 차트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지금 비트코인 빠지는 거는 당연히 빠지는 결과입니다. 이거는 크립토 시장이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고요. 이게 망해서 빠지는 게 아니고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항상 경제적인 부분에서 뭔가 발생이 됐을 때는 크립토 시장은 먼저 발생이 돼요.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먼저 움직이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우리 시장이 눌리는 거다. 이 스트래티지가 매도를 했던 게 뭐 약간의 명분이 됐을 수는 있어도 그게 주요한 원인은 아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처럼 그러면 높아져 있을 때 해칭 수단이라면 비트코인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현물 시장이 둔화가 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무래도 일단 인플레 해지 자산도 되겠지만 변동성 자산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고위험 자산입니다. 그래서 먼저 빠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게 왜 올라가지라는 의문점이 들었을 때부터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이제 그 하루 10시간 정도 차트를 보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 비트코인 안에 있는 이런 버블들이죠. 현재 버블이 이제 워렌 버핏이 만든 버핏 지수로 보시면은 223% 정도의 그 버블이 나온단 말이에요. 위험자산군에. 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이제 예민한 친구다 보니까 먼저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이제 자료 차트를 켰는데 현물 시장보다 선물 시장이 더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쉽게 설명드리면 예측 시장의 그 규모가 지금 현물 시장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예민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두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코인 현물은 둔화되고 선물은 이제 많이 또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고 왔는데 제가 오늘따라 말이 이렇게 더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셔도 될 것 현재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해외 거래소 부분을 보시면은 대부분 선물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조금 더 다른 위험 자산군에 비해서 크게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생태계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성이 훨씬 더 넓어졌다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확실히 이전보다는 접근성이 나아졌다라는 데에서는 긍정적인 포인트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시장에는 약간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들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이 양방향으로 베팅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특장점 때문에 지금 같은
이같이 밀리는 시장 안에서 선물 시장으로 수요들이 확실히 몰리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 시장이 현물 시장 안에서의 가격이 반등세를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상승세로 완연하게 돌아서기 시작한다면 이렇게 선물 시장으로 몰려 들어갔었던 수요가 현물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열어둬야겠죠. 그때는 오히려 현물 안에서 이 상승세를 타고자 하는 흐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거를 기다리시면서 대비하는 전략들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자체에 대한 관심이 꺼졌다기보다는 현물 시장이 조금 둔화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안으로 더 들어가서 차트의 흐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을 가장 조금 큰 틀에서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금 밑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모든 차트를 봤을 때는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월봉부터 제가 들고 왔고요. 현재 분명히 지금 제가 체크를 할 건데 이 봉에서는 이제 ETF 자금들이 분명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가 상승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밀린 이유가 뭐냐면 바로 힘입니다. 거래량이죠.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빠진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5월달 마감봉입니다. 5월달 마감봉이 바로 이건데 중요한 게 이제 지금 5일선, 5주선이죠. 5주선에 대이면서 위쪽 꼬리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금력이 약해지면서 이제 공포라는 그런 심리가 발동돼서 결국에는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 자금력, 쉽게 말씀드리면 글로벌 자금들이 이런 나스닥에 있는 뭐 이런 제조 반도체라든지 AI 쪽 자금이 몰리면서 충분히 한 번 더 반등을 줄 수 있는 힘이 모자랐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빠졌다라고 분석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주봉입니다. 주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82K부터 지금까지 28% 정도의 하락이 나왔어요. 제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제가 뭐 팍스경제 TV를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첫 번째로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왔을 때도 분명히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쌍바닥이 아니고 이제 외바닥이었습니다. 이쪽에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대부분 쌍바닥을 만들고 상승을 줍니다. 근데 외바닥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저 분명히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봤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쌍바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RSI도 지금은 최저점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지금부터 반등이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구간 근처에서는 한번 이제 매집이 들어갈 것이고 크립토 시장 쪽에 자금들이 몰릴 것이다 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한번 이제 투자자분들, 시장 참여자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뭔가 샀을 때, 물건 샀을 때 비싸게 사는 것보다 싸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쵸. 그리고 거래량이 한번 터졌다가 줄어들고 그중에 다시 비인기 종목을 갔다가 다시 인기가 끌었을 때 사실 그 가치라는 게 발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전 그래서 지금이 이제 크립토 시장이 조금씩 이제 거래량들이 몰리고 한 번 더 반등 줄 수 있는 구간이다. 쉽게 설명드리면 얼마큼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많은 자금들이 이 크립토 시장으로 이제 유입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 하락 기조 자체를 바꾸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쌍바닥을 만들기 위해서 잠깐의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투자자분들, 시장 참여자분들이 예전에 이런 고래들, 뭐 대형 이제 예전 이제 비트코인 1세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비트코인 샀고 기관들이 그 물량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기관들이 물량을 받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커졌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신 분들이 분명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관들은 사실 그때 엄청 비싸게 주고 이거 물건을 샀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크립토 시장에 대한 이제 그런 가치죠. 쉽게 말하면 앞으로의 바뀔 금융 시스템을 대비해서 이 비트코인을 비싸게 주고 샀고 결국에는 이 비싼 가격을 또 누구에게 물량을 넘겼냐면 바로 개인 투자자분들, 시장 참여자분들에게 물량을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기관들은 얻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핸들링입니다. 이제 기관들이 움직이죠. 지금 뭐 투자하시는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ETF 자금을 보실 겁니다. 데이터로. 그쵸. 그만큼 지금 우리가 이런 호재들보다는 기관들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걸 보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이 크립토 시장에 대한 재정비를 완료를 했고 앞으로 이제 저점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주봉 이건 이제 하락점을 보기 위해서 제가 만든 건데 아시겠지만 이건 피보나치로 보는 방식입니다. 현재 주봉이고요. 앞전에 차트는 제가 잘랐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보시면 제가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전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전에도 상승이 있었지만 그때는 비트코인이 무너졌고 다시 저점이 났을 때가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그리고 최고점까지 찍었을 때 현재 지금 보이는 게 56K 선, 57K 선이 이제 0.618이라고 해서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이제 열심히 싸웠어요. 정쟁을 치렀고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상승을 줬습니다. 그리고 피보나치 비율적인 부분에서도 여기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을 전 개인적으로 57K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전달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거냐면 57K라는 선이 저점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보는 시장 관점에서는 이제 57K 선이 저점이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분명히 청산 계리율이 있기 때문에 54K 선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매집이 들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근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이 어떤 거냐면 네. 바로 이제 도미넌스 일봉이죠. 왜 추가적으로 빠지고 올라갈 것이냐. 많은 분들이 이제 의구점이 드실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 저점일 수 있지 않냐. 왜 넌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네. 바로 테더 도미넌스 일봉이에요. 테더 도미넌스 일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더 도미넌스는 참고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현금화라는 게 많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도미넌스가 빠질수록 우리가 이제 가상자산, 코인 쪽에 수급이 들어가는 편인데 도미넌스가 많아진다라는 거는 오히려 이렇게 현금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최근에 비트코인이 크게 빠지면서 단기 고점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RSI 역시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되었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지만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이평선 같은 경우는 단기 이평선인데 단기 이평선도 이제 5일선을 돌파해버리면 정별 구간에 돌입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양봉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 번 더 밀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DVOL을 들고 왔습니다. DVOL은 어떤 거냐면 데리비트입니다. 데리비트 옵션 거래에 대해서 쓰는 이제 그 옵션 기반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네. 밑에가 이제 DVOL 지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DVOL 지표가 작을수록 낮을수록 변동성이 없는 거예요. 아마 뭐 보시는 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제가 그래서 빨간 색깔 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일 이게 이제 제가 거꾸로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거꾸로 좀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대부분 DVOL이 올라갔을 때 비트코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DVOL이 별로 낮았어요. 변동성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네. 이번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DVOL이 올라간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물론 방향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뭐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변동성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점점 크립토 시장이 주목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뭔가 좀 관심이 늘어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변동성이 이제 뭐 이렇게 좀 생기면서 크립토 시장이 주목이 되고 또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도 뭐 알트코인 한두 개씩 정말 슈팅 나오는 종목들이 나온다면 아마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제가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봉입니다. 이거는 비트코인 일봉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저는 이제 비트코인 프랙탈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조의 반복입니다.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대부분 비슷해요. 예전에 여기서는 이렇게 됐고 뭐 여기서는 이렇게 됐고 뭐 기억 잔상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 저점이라든지 반등점을 찾을 때 이제 비트코인 프랙탈을 많이 보는 편인데 네. 여기 RSI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줬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현재 보시면요. 지금 저점이에요. 지금 저도 이게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긴 했지만 저는 조금 더 앞에서 사실 반등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했지만 너무 많이 밀리긴 했거든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65K 선이 사실 예전 2월 달에도 65K 선 지키면서 82K까지 갔기 때문에 저는 그 구간에서 분명히 한 번 더 행보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그것 때문에 저번 주에도 뭐 이제 현물 종목들을 좀 오픈을 해드렸는데 이게 한 번에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변동성과 이제 우리가 공포심을 만들어서 이 구간에서 이제 기관들이 이제 들어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RSI가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부터는 우리가 상승장 전환이 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코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불장이 조금씩 네.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오히려 기관들이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들어오기 위해서 기회를 조금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또 방송을 이제 시작했을 때 이제 예측 시장이 더 크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그런 레버리지들을 다 강제 청산시키고 다시
다시 새롭게 재편성을 위해서 물량을 좀 밀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빠졌지만 오늘 또 이더리움 쪽에는 또 이제 ETF 자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이제 기관들이 자금을 이렇게 돌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빠진다라고 해가지고 방어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이렇게 차트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어느 포인트에서 공격적 매수가 들어가고 어떻게 내가 매집을 할지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준비한 게 이제 4시간 봉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4시간 봉을 준비한 거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투자자분들이 야 이제 불장이다. 저 친구 말한 거 보면 이제 불장이 왔구나. 야, 갑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이게 주말간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4시간 봉이 일요일 밤에 비트코인이 이제 올라갔는데 네.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주말간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주말간에 나온 상승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60K 이하를 빠지고 여기를 방어를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라갔어요.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터졌지만 지금 상승을 위한 거래량이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크게 움직임이 나온 이후에 호가창은 얇아집니다. 얇아지기 때문에 그 틈을 노려서 지금 물량을 이제 들어와서 상승을 줬고요. 중요한 거는 저는 여기서부터 바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올라가서 기본적인 65K 선을 지지를 한다면 분명히 여기서부터는 반등점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땐 여기 올라가고 더 밀릴 거라고 보는 편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리테스트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일단 내가 매수가 들어가 보고 물량이 더 붙으면 올리겠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거래량을 봤을 때는 추가적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 자리에서는 좀 더 밀리겠다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네. 지금은 우리가 봤을 때는 반등 구간이 아니고 이런 걸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현물 종목들이 아까 우리 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난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가고 있었지만 또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반등점은 비트코인이 57K 부근을 도달했을 때 저는 그때부터 현물을 단기적으로 뭔가를 수익을 내겠다기보다는 매집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사는 방식이 오히려 우리의 미래 지향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혹여나 또 이제 불장이 왔을 때 내가 물려있던 코인들 탈출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더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57K까지는 조금 하방으로 열려 있다. 가능성을 여러분이 열어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쌍바닥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이지만 반등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전문가님의 의견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이 조금 이따금씩 프랙탈을 확인해본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비트코인 안에서도 무언가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4년 주기설 이것도 맹신하시는 맞습니다. 분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님은 그러면 이런 패턴들이 조금 되고 있다고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프랙탈이 반복되고 그리고 그 구조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말 이상하게도 이제 비트코인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비율적인 부분에만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걸 준비한 이유도 이건 분석이 아니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 RSI죠. 과열 구간에서 삽니다.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자, 우리 언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비트코인 얼마까지 간다? 네, 3억까지 간다. 5억까지 간다. 당연히 이런 구조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코인이 사기다라고 말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이슈가 났습니다. 보시면은 대부분 그래요. 이기도 RSI가 지금 가열되었고 이 부분도 RSI 가열되었습니다. 당연히 고점이고 또 분명히 고점이 만들어지는 게 고점을 올리고 바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올렸다가 떨어지는 척하면서 한 번 더 올리니까 시장 참여자 심리가 야 이거 지금 더 저점인가 더 올라가는가라는 심리적인 부분으로 매수가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내 계좌가 박살이 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자주 보는 책이 있는데 송재범법에 이라는 책을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공자가 쓴 책인데 사실 이 책이 아직도 연구 대상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지피지기 백전 불패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싸우지 않고 내가 정쟁을 승리한다는 내용인데 우리 투자에서 제가 적용을 시키면 정말 쉽게 설명드리면 굳이 매물대가 만들어지고 이슈가 났을 때 내가 들어와 봤자 어차피 나는 칼과 방패지만 기관들은 총을 들고 있습니다. 절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 기관들이 먼저 정쟁터를 만들고 있을 때 진입하는 게 투자적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내 자산을 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게 바로 그겁니다.
강적입니다. 이건 주봉인데 현재 대부분 지금 이렇게 좀 쌍바닥을 만들어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첫 번째 쌍바닥은 40일 걸렸고 두 번째 70일 걸렸고 그 다음에 40일 걸렸습니다. 과연 이때는 언제 걸릴까? 제가 예상하는 부분들은 이제 8월 말부터 9월 달부터 한 번 더 이렇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쌍바닥이 만들어지긴 할 거다라는 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으십니다. 단기적인 하위 타임프레임 안에서 살펴봤을 때 일단은 RSI만 살펴보더라도 다시 내려갈 확률이 조금 더 높겠구나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었죠. 그렇다면 아니 쌍바닥 맞는다더니 그거는 언제라는 거냐라고 하시는 분들 8월에서 9월 정도로 예상한다. 전문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또한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두시면서 그 안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여러분이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전문가님 통해서 비트코인 차트 집중 분석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 통해 교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내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트코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봤다면 이제는 알트단에서의 전략들 세워봐야겠죠. 전문가님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인가 늘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오늘도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하시니까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항상 RWA 굉장히 강조를 하셨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오늘은 다른 강조점 가져오신 걸까요? 네, 오늘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제가 귀에 쏙쏙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전달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방송이 좀 길었는데 광고 방송 길었는데 제가 화장실 너무 급해가지고 말 좀 더듬었잖아요. 그래서 금방 갔다 온다라고 해서 좀 이해하고 제가 빠르게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투자자분들 또 시청자분들에게 정확한 내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저번 주에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강조를 말씀을 드렸어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이제 금융 시스템에 넣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록체인은 두 가지 성질 크게 제가 분류를 해서 바로 탈중앙화와 그리고 비공개성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투명성이 큽니다. 탈중앙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투명성이 커요. 그래서 이 비공개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투자자분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디지털 자산 금융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으로 뭔가 결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급여 지급도 해야 될 것이고 가맹점 정산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공급업체 결제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기관들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시장 참여자 모두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모두가 볼 수 있다면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땡땡이한테 급여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땡땡이 지금 400만 원 받았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요 직접적인 이제 우리 사회적인 부분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들고 온 거는 바로 투명성, 익명보장 이런 내용을 제가 오늘 코인을 들고 왔습니다. 분명히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 당연히 어느 정도 100% 투명한 건 좋지만 어느 정도는 익명성이 보장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실사용에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쉽게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이 크립토 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에는 투명성이라는 건 좋지만 너무 투명해 버리니까 우리가 보안이라든지 익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지금 이제 크립토 시장 이제 이런 아트 생태계에서는 이 투명성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하면서 그리고 익명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보안 인프라 코인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워드리고 자 이제 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까 넘어가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공개 결제가 아니다. 스테이블코인 5가지를 제가 들고 왔어요. 어떤 게 있냐. 지금 이제 여기서는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국내 거래소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국내 거래소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글로벌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매물 때보다 앞으로 성장성 있는 코인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코인은 바로 이제 엑셀라라는 코인입니다. 엑셀라라는 코인과 그리고 지켓이라는 코인입니다. 지켓이는 사실 우리 원화마켓에 상장이 되었다가 몇 년 전에 상폐가 되었던 코인입니다. 그때도 자금 세탁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쪽으로 활용이 많이 됐던 코인이다 보니까 우리 국내 거래소에는 결국에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지켓이라는 코인에 대해서 한번 차트를 펴시면요. 굉장하게 크게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거래만 됐을 때는 야 이거 자금 세탁이고 너무 안 좋은 데 쓰이니까 이거 위험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코인들도 이제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뭐 XRP라든지 솔라나라든지 이런 코인에 많이 이렇게 또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재 우리가 봐야 되는 생태계들은 앞으로 우리가 실사용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코인을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우리 국내 거래소에 없어졌다라고 해서 그 코인 나쁜 게 아니다. 충분히 그런 코인들이 제2의 또 전성기가 와서 한 번 더 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귀에 쏙쏙 박히게 그리고 언론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한번 이거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좋게 보는 거는 일단 엑셀라와 지켓이 2개 코인입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한번 엑셀라
뭐 집게시도 한번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티라든지 알리오라든지 시크릿 코인도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빈 페이지 두고 왔어요. 많은 분들이 또 오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 이 정의, 이 비트코인이 뭔가, 생태계가 뭔가, XRP가 뭔가, 솔라나가 뭔가, 도지가 뭔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림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비트코인입니다. 이 비트코인 안에 뭐가 있냐면 이더리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이더리움 양쪽을 지탱해 주는 게 생태계들입니다. 뭐 솔라나 생태계, 수이 생태계 이렇게 있어요. 뭐 스테이블 코인 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원래 생태계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생태계인데 지금은 변화되고 있다는 거를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네모난 박스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 자체가 자금이 들어오면 더 커지겠죠. 근데 중요한 게 이 비트코인 테두리에서 모든 이제 이 자금이 들어오면 여기서 자금이 뿌려집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미넌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게 비트코인에 자금이 투입되고 나머지 자금들이 뿌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했을 때는 비트코인을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요 생태계가 많이 변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비트코인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이 테두리 안에 있지만 이제는 이더리움의 별개가 된 것 같아요. 이더리움 별개가 됐고 그리고 그 밑에 여기 보시면은 솔라나 생태계가 있고 여기 또 보시면은 이제 뭐 수익 생태계가 있고 생태계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코인들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봐도 모르겠네요. 이제 ETH고 뭐 솔이고 여기가 이제 수입니다. 수이 코인입니다. 자, 글자가 좀 삐뚤한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 개의 친구들은요, 기간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기간 자금이 들어왔어요. 이걸 ETF라고 제가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잘 보이네요. ETF라 보고 이제 이런 기간에 들어간 자금들은요 우리가 한 마음이 아닙니다. 다 같이 손잡고 다 같이 올라갑시다가 아니고 이 기관들은 ETF 자금이 들어오더라도 이게 현물로 올릴 것인지 공매도로 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들은 정말 가치가 크고 이 크립토 시장의 핵심이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단가 상승을 원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단가 상승이라는 거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기관들은 쉽게 설명드려가지고 작은 돈으로 큰 걸 원하는 거지. 큰 돈을 집어넣어서 리스크도 크게 생길 건데 굳이 이런 코인에다가 다 같이 상승을 줍시다. 이런 개념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과 단가 상승은 다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RWA가 있습니다. RWA가 있고 또 지울게요. 제가 너무 글자가 좀 이상해서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는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RWA가 있었습니다. RWA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졌죠. 좀 보이시나요? 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RWA와 스테이블 그리고 AI, 기타적으로 여기 AI도 붙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생태계가 만들어졌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었죠. 하지만 이제는 또 추가적으로 뿌리가 내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뿌리가 내려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RWA가 당연히 커지면은 디파이가 따라갑니다. 여기 디파이라는 게 따라갑니다. 근데 RWA가 만들어지고 디파이에서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보안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쪽에도 보안 관련된 코인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 말씀드렸잖아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또 도입을 시키려고 하니까 또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져요.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계속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뿌려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뭔가 우리가 실사용적으로 이걸 도입을 시키고 뭔가 만들려고 하니까는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또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미국에서 이거를 이제 통과시키고 한번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문제다? 너무 투명하다. 그래서 여기는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코인이라는 거는 생태계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도 야, 왜 이렇게 코인들이 많이 생기지라는 의문점을 드시는 분들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생태계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예전에 유명한 코인들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가격이 올라가겠다, 떨어지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만큼 생태계가 변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저점을 찍고 있습니다. 분명히 반등점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전통금융시장에서 디지털 금융 만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를 예를 들게요. 삼성전자가 올라갔던 거는 그 기업이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갔던 이유는 반도체라는 그런 기술을 만들었고요. 이 반도체가 미래지향적인 AI, 쉽게 말하면 AI라는 생태계에다가 그게 맞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네, 그래서 올라간 거지. 삼성전자 큰 기업이라서 SK하이닉스 큰 기업이라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제는 이 투자라는 사이클이 존재를 해요. 예전 같은 경우는 부동산 쪽이 많이 핫이슈였고 그다음에 주식진 반도체가 핫이슈였으면 그 다음 섹터는 제가 보는 게 뭐냐? 전통금융시장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금융시장이 이제는 우리가 또 획기적으로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투자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 현재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코인이 아니고요. 과연 이 스테이블 코인과 RWA와 AI 섹터와 그리고 그거를 또 보완할 수 있는 코인들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찾아보고 그 많은 코인 중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계속적 분석을 해서 그런 코인을 찾고 매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결국 이런 코인들이 또 나중에 웃으면서 돈을 버시거나 버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면 또 우리 또 투자자분들은 그때 투자를 하실 겁니다. 그거는요, 타이밍이 늦었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현물 매매, 현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이 추가됐기 때문이죠. 비트코인 움직임도 봐야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현물 단기 트레이딩을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슈가 나도 비트코인이 빠져버리면 차트가 크랙이 나버리거든요.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투자자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이 코인 시장은요,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생태계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예전에는 그냥 동그란 코인으로 생각을 했더라면 지금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금융의 엄청 큰 혁신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유럽이든 일본이든 엔화 스테이블 코인,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는요, 새롭게 보시고 관찰을 하셔가지고 정말적으로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잘 선택해서 좋은 결과값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다음 주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문가님 통해서 우리 생태계 자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이를 통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 100%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